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작품은 추리소설계의 전설로 불리는 작가 애거서 크리스티의 대표작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무인도에 모이게 되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스포일러가 시작되는 부분 표시를 해뒀습니다. 결말을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애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설은 오은이 인디언 섬으로 각기각색의 사람들을 초대해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시작합니다. 전직 판사 워그레이브는 누군가로부터 초대를 받고 인디언 섬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기차에는 인디언 섬으로 가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교사지만 오은씨의 임시 비서직으로 일하기 위해 인디언 섬으로 가는 베라 클레이슨, 모리스라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인디언 섬으로 가는 군인 출신 필립 롬바드, 어렴풋한 기억 속 지인들의 초대로 인디언 섬으로 가고 있는 65세 독신녀 에밀리 브렌트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맥카서 장군이 그 사람들이었죠. 의사인 암스트롱, 젊은 미남 앤소니 마스터는 자동차를 타고 인디언 섬으로 가고 있었고, 사립탐정인 블로어는 다른 기차를 타고 인디언 섬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블로어는 누군가로부터 사람들을 감시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디언 섬으로 가기 위해 모였을 때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죠. 사람들은 뱃사공 프레드 네로코트의 안내를 받아 인디언 섬으로 들어갑니다. 이색적인 인디언 섬에는 훌륭한 저택이 있었지만 음산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저택의 하인인 로저스 부부는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오은씨로부터 내일쯤 올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각자 방에서 편히 쉬라는 말을 전합니다. 클레이스는 로저스 부인에게 자신이 비서라 소개하지만 로저스 부인은 비서에 대해 들은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클레이스는 의아해하며 방으로 가 방을 구경합니다. 그녀는 벽난로 액자 속에 적힌 동요를 발견합니다. 그 동요에는 10명의 인디안 소년이 있었는데 한 명씩 줄어들어 결국 아무도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죠. 잠시 후 사람들은 모여 저녁을 먹었고 식탁 위 10개의 인디언 인형을 발견합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곳에 있는 10명의 사람들, 즉 암스트롱, 브렌트, 블로어, 클레이슨, 롬바드, 맥카서, 마스턴, 로저스 부부, 워그레이브가 각각 과거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폭로를 합니다. 로저스 부인이 충격을 받아 쓰러졌고 사람들은 흥분해 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찾습니다. 그 소리는 옆방 전축에서 나온 것이었죠. 로저스 씨는 전축을 틀으라는 명령을 받아 전축을 틀었을 뿐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 했고,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장난을 했다며 불쾌해했습니다. 블로어는 가명을 쓴 것이 들통났고 오원 씨의 부탁으로 사람들을 감시하러 왔다는 사실을 실토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초대한 사람이 정체불명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들은 전축에서 나온 이야기가 모두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 말했고 섬에서 나가려 했지만 배가 없어 나가지 못하죠. 아침에 배가 오자마자 떠나자는 사람들의 말에 앤소니 마스터는 섬에 남아있는 것이 재밌을 것 같다며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자 말하며 손에 쥐고 있던 술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에 술이 걸린 듯 몹시 괴로워하며 쓰러졌고 암스트롱이 그에게 다가가 그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암스트롱은 그의 술잔에 청산가리가 있었던 것 같다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자살이 아니고서야 죽을 리가 없다 생각했지만 자살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죠. 사람들은 시체를 옮기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아서 정리를 하던 로저스는 인디언 인형이 9개밖에 남지 않은 것을 발견하죠. 다음날 아침 로저스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암스트롱을 찾았습니다. 로저스 부인이 사망한 것이었죠. 사람들은 배를 기다렸지만 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오지 않는 것도 자신들을 초대한 사람의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들은 8개밖에 남지 않은 인디언 인형을 보게 됩니다. 블로워, 롬바드, 암스트롱은 마스턴, 로저스 부인이 살해당했다 생각해 섬을 샅샅이 뒤졌지만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순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왔고 사람들이 모여 점심을 먹지만 맥카서 장군이 보이지 않았죠. 바다를 보며 앉아있던 맥카서 장군을 데리러 간 암스트롱은
맥카서 장군이 둔기의 머리를 맞아 사망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인디언 인형은 7개밖에 남지 않았죠. 워그레이브는 남은 7명 중 1명이 자신들을 초대한 오온일 거라 말했고 사람들은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섬에는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롬바드는 아침 9시 반이 되어서도 로저스가 깨우러 오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고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식당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 그들은 안심했으나 인디언 인형이 6개밖에 남지 않은 걸 발견하죠. 로저스 씨의 시체는 장작을 패는 곳에 있었습니다. 도끼로 뒤통수를 가격당해 죽어 있었죠. 사람들은 모여 이야기하지만 범인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이후 잠깐 모여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브렌트가 어지럽다며 잠깐 식당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응접실에서 그녀를 기다렸고 잠시 후 그녀를 데리러 갔을 때 그녀는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목덜미에 주사 바늘 자국이 있었죠. 사람들은 암스트롱의 방으로 가 그의 주사기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고 유일하게 섬으로 권총을 가져온 롬바드의 방으로 가 그의 권총을 확인했지만 권총 역시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권총을 찾지 못했죠. 남은 인디언 인형은 5개였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극도로 불안해하며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녁이 되었고 전기가 없어 촛불을 켜놓게 되죠. 클레이스는 응접실에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되뇌었습니다. 한 아이가 바다 수영을 하도록 유도해 익사하도록 했던, 그렇게 해 그 아이의 아버지와 결혼을 하려 했던 과거를 말이죠. 그녀가 어두운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바다 내음과 함께 축축하고 젖은 무언가가 그녀의 목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응접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확인을 하자 천장에는 축축하고 젖은 해초가 붙어있을 뿐이었죠. 클레이스는 정신을 차렸고 사람들은 워그레이브가 아직 응접실에 남아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들이 다시 응접실로 갔을 때 워그레이브는 의자에 앉아있었고 이마 한가운데서 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암스트롱은 워그레이브에게 가 상처를 살펴봤고 그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남은 넷은 방으로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롬바드는 방 서랍에 자신의 권총이 다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한편 블로우는 생각을 하다 문 밖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는 인기척을 따라가려다 범인이 자신을 유인하고 있다 생각하고 빈 방이 있는지 찾습니다. 빈 방은 암스트롱의 방이었죠. 블로우는 암스트롱이 범인이라 생각했고 롬바드, 클레이슨을 불러냈습니다. 롬바드는 권총을 가지고 블로우와 함께 암스트롱을 쫓습니다. 한참 있다 돌아온 둘은 암스트롱이 사라졌고 인디언 인형이 3개밖에 남지 않았음을 클레이슨에게 말해주죠. 아침이 왔고 남은 셋은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합니다. 특히 블로우는 권총을 가지고 있는 롬바드에게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이야기했고 점점 긴장감은 고조되어 갔습니다. 점심 무렵 저택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클레이슨의 말에 블로우는 음식을 가지러 저택으로 가죠. 롬바드는 클레이슨에게 범인은 블로우라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고 롬바드와 클레이슨은 저택 근처에서 대리석 조각에 머리를 맞고 죽어있는 블로우를 발견합니다. 롬바드는 암스트롱이 저택 어딘가에 숨어있다고 확신했고 둘은 저택을 피해 섬 주변을 걷다 파도에 밀려와 두 바위 틈 사이에 있는 암스트롱의 시체를 확인합니다. 둘은 이상함을 느꼈고 클레이슨은 우선 암스트롱의 시체를 바닷물이 닿지 않는 곳에 옮기자 제안합니다. 그리고 암스트롱의 시체를 옮기는 사이 롬바드의 권총을 훔쳤고 롬바드를 쏘아 죽입니다. 클레이슨은 지친 상태로 저택,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에는 목을 매달 올가미가 걸려 있었죠.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책감 때문에 그녀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목을 올가미 안에 넣고 의자를 차버립니다. 며칠 뒤 경찰이 인디언 섬을 조사합니다. 사람들이 일기도 쓰고 기록도 해서 경찰은 사건의 흐름을 파악했지만 도저히 범인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내용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설의 재미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설을 모두 읽으신 후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건의 전말은 워그레이브 판사의 편지에서 밝혀집니다.
그는 법조인으로 있으면서 법으로 손댈 수 없는 수많은 죄에 대해 생각했고 자신이 직접 단죄하겠다는 결심을 했죠. 그는 정보를 모아 단죄할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워그레이브는 시한부 선고를 받음으로써 계획을 직접 실행에 옮기게 되죠. 그는 사람들을 무인도에 모아놓고 마스턴, 로저스 부인, 맥카서, 로저스, 브렌트를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경계가 심해졌을 때 암스트롱에게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작전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죽은 척 할 테니 도와달라고 한 거죠. 워그레이브는 총에 맞아 죽은 척을 했고 암스트롱은 워그레이브가 죽은 걸 가짜로 확인해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밖에서 암스트롱을 만난 워그레이브는 그를 절벽에서 밀어버린 거죠. 워그레이브는 시체인 척 숨어 롬바드와 블로어의 수색을 피했고 블로어가 올 때 대리석을 던져 죽였고 롬바드가 총에 맞아 죽는 걸 확인하고 클레이슨의 방에 가 올가미를 설치했습니다. 그는 클레이슨이 자살하는 것을 보고 권총으로 자살을 준비합니다. 자신이 권총으로 자살을 하면 권총이 방 밖으로 나가도록 트릭을 만들어 자신이 자살한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죠. 워그레이브는 편지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 살인사건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야심이라 말합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책을 손에 쥐면 놓치기 어려울 정도로 흥미진진한 소설입니다. 무인도에 모인 사람들의 개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는 긴박함을 잘 표현한 작품이죠. 소개해드린 전체적인 소설의 틀 이외에도 여러가지 디테일한 트릭도 참 재미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추리소설계의 거장 에거사 크리스티의 대표작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